오늘은 일단 제가 지난주에 오늘 이제 내용을 잡게 된 근거가 뭐냐 하면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거든요. 지난 3번 대선에 대해서. 이게 지난 대선이고요. 지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이에요. 근데 이 표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금방 눈에 드러납니다. 지난 이 대선을 보면요.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근데 이 당일 투표를 보면 김문수 후보를 보면 당일 투표가 사전 투표에 비해서 2배가 넘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를 보면 사전 투표가 당일 투표보다 엄청 많습니다. 이거 V자죠. 이렇게 V자를 그립니다. 이상하다죠. 근데 그전 대선을 봐도 V자가 좀 이렇게 평평하긴 하지만 이것도 V자를 그리죠? 근데 봤더니 19대 대선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V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현상을 파헤쳐 보고 싶은데 이거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도를 한번 다 살펴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서울입니다. 이것도 21대, 20대, 19대 다 둘러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V자를 그립니다. 이 V자가 여기는 깊게 파였고요. 20대는 좀 덜 깊게 파였고요. 19대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V자를 나타냅니다. 기울기는 낮지만 부산 마찬가지고요.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광주도 마찬가지고. 광주는 굉장히 완만하긴 하지만 여기도 V자입니다. 그렇죠?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울산도 마찬가지고요. 세종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강원도 마찬가지고요. 충북도 마찬가지고요. 충남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북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V자를 그립니다. 전남도 마찬가지고요. 경북, 경남, 제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게 지난주에 허병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대수법칙에 어긋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사전투표를 하던 당일 투표를 하던 지지율이 같은 모집단에서 우리가 임의로 그냥 가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어떤 투표 유형이든 간에 지지율은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 투표율은.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모든 선거에서 지난 3번 대선에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어긋나게 나온다는 것은 이거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특별한 현상인가? 아니면은 비정상인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전국만 따져봤을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지방은 좀 지방별로 다 다르니까 지방별로 다르지 않겠냐 하고 다 따져봤더니 지방별로 따져도 다 같은 현상이죠. 그러면 또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고요. 보면 이재명 후보가 17개 지역에서 모두 관내 사전 투표율이 다 높습니다. 그것도 27.8% 다 높아요. 평균적으로. 낮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다 낮아요. 27%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0.8% 낮아요.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20대 대선도 이거는 폭은 좀 높지가 않죠. 9.2% 이재명 후보가 관내 사전 투표가 다 높습니다. 한결같이 다 높죠. 윤석열 후보는 한결같이 다 낮습니다. 평균 8.6% 낮습니다. 당일 투표가 낮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는 0.6% 낮은 거니까 이것도 거의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 19대에서 내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후보는 관내 사전 투표에서
전부 9.3%다 높아요. 한 군데도 안 빼놓고.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전부 6.3%다 났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전부 3.1%다 낮아요. 여기도 전부 다. 냄새가 났죠? 그래서 전국으로 살펴보나 시도별로 살펴보나 투표 유형별로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는데 더 궁금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동별로 따져봤을 때도 똑같은가? 그러면 정말 이상한 거죠. 그래서 허 교수님이 종로구를 딱 지정을 했습니다. 맨 앞에 나오니까. 그럼 종로구에 17개 동이 있는데요. 17개 동별로 한번 다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1대 대선, 20대 대선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19대 대선, 그다음 20대 총선, 21대 총선, 22대 총선, 그래서 종로구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사실 모든 지역구가 거의 동등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별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하는 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2주 동안 지난 모든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후에 모든 대선과 총선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대 대선부터 보겠습니다. 20대 대선은 2022년 대선이고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대선입니다. 대선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요즘 데이터는 종로구만 따지는 겁니다. 종로구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표 정도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당일 투표에서는 많이 앞섰네요. 8,000표 정도 앞섰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선상에는 몇 표 안 되지만 3표 앞섰네요. 그런데 나머지 사전투표에서는 전부 이재명 후보가 앞섰어요. 아까와 비슷한 현상이죠. 득표율로 따져봤더니 마찬가지예요. 득표율로 따지면 선거 전체는 3% 정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훨씬 더 많이 17%를 앞서는데요. 나머지 고소선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관내, 관외 제외 사전투표에서는 모두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섭니다. 그럼 전국적인 현상, 또 서울 전체를 봤을 때 현상하고 종로구만 따져봤을 때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조법칙이 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별로 이제 다 따져보면 동별로 17개 동별로 다 따져봤더니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한 동만 제외하고 다 이겼어요. 요 동에서는 한 200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앞섰네요. 근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 앞섰어요. 요 동만 제외하고. 여기서는 아마 윤석열 후보가 워낙 여기서 크게 2,000표 이상 앞섰기 때문에 2배 이상 앞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200표 정도밖에 윤석열 후보가 못 앞섰습니다. 그죠? 이 차이가 이상하죠? 여기 2,000표 차이로 이겼는데 여기는 관내에는 200표 차이밖에 안 나요. 어쨌든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뭔가 관내와 당일에 엄청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프를 보면 여기 딱 아까 본 당일 투표에서는 다 이 빨간색이 전부 윤석열 후보고요. 파란색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당일 투표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다 위에가 있죠. 득표수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 한 군데만 제외하고. 근데 관내 사전 투표로 가면 완전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다 높아요. 요 한 군데만 제외하고요. 어디지? 제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평창도 여기. 네, 여기 한 군데만 윤석열 후보가 낮죠? 여기인가요? 아니 거기가 또 옆에 평창동.
아, 여기네요. 못 봤습니다. 거기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죠. 워낙 많이 앞섰기 때문에 못 뒤집은 거예요.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동별로 따져봐도 다 이렇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관내 사전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 차이를 보면 차이가 이재명 후보는 다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당일 투표에서는 득표율이 아까 본 거 똑같은 거의 비슷한데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보면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다 앞섰고요. 한동만 제외하고, 그다음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 앞서고 여기 한동만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워낙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섰기 때문에 관내 투표에서 못 뒤집은 거고요. 이거는 이 동이 워낙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앞선 거죠. 저 차이를 봐도 보면 관내 사전 투표율에서 당일 득표율을 빼면 이재명 후보는 다 플러스예요. 그 말은 관내 사전 득표율이 훨씬 높다는 거고요. 다 높다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는 다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14.5% 높고요. 관내 사전 투표가. 윤석열 후보는 13.1% 낮습니다.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는 조금 낮고 1% 미만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죠. 그럼 이걸 그럼 어떻게 보느냐.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관내 사전 득표율이 13% 높았죠. 다. 평균적으로 높고요. 모든 동에서 다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정도의 그래프가 나오면 고만고만 또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좀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야 이제 무작위성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모두 다 높다 하는 거는 사실상 이거는 인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지가 않다 하는 거죠. 네. 교수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발표 결과는 실제 투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투표 결과가 아니고 선관위가 발표한 결과. 그러니까 선관위 발표 결과고 정상적인 투표 결과는 추정이라는 것은 추정이라는 게 이제 정상적이라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맞는 건데 추정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괄적으로 평균적으로 10몇 % 높으니까 그냥 예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14%가 만약에 13% 일괄적으로 다 높지 않고 그냥 보통이라면 이렇게 나와야 이렇게 보여지는 게 정상이다라는 걸 예시로 그냥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네. 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무조건 다 높아요. 사전 투표율이 다 낮고요. 그리고 이것도 정상이라면 이런 모양을 그렸다면 우리가 이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13.5% 무조건 관내 사전 득표율이 윤석열 후보는 모든 동에서 다 낮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여기 이재명 후보가 파란색이고 윤석열 후보가 빨간색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한동을 제외가 다 높았고요. 그 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한동만 제외하고 다 높았습니다. 아까 본 그림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이거는 이제 허병기 교수님이 창안하신 그래프인데요. 이 X좌표는 당일 득표율을 나타냅니다. 0%부터 100%까지 있고요. 이쪽 Y좌표는 Y축은 0%부터 100%까지 관내 사전 득표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만약에 여기 윤석열 후보가 60% 득표율을 당일 투표에서 얻었다고 하면 정상적이라면 관내 사전 투표에서도 거의 60% 정도 얻어야지 맞겠죠?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1인 직선상 요 정도에 가야 맞겠죠?
그렇죠? 아마 조금 오차가 있으면 요 주위를 맴돌겠지만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슷해야 되는데 그 말은 그런데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좌표를 찍어보면 여기 기울기가 1인 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전부 기울기가 더 낮게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이 대각선에서. 그다음 이재명 후보는 대각선에서 다 위에 올라가 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요점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윤석열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는 45% 득표를 했는데 요점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Y축을 가봤더니 33%다. 그 말은 당일 투표에서는 45%를 득표했는데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33%밖에 득표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윤석열 후보의 모든 동네에서 득표율은 전부 기울기가 1인이 사선 밑에 있으니까 무조건 당일 득표율이 다 높고 관내 사전 투표율이 다 낮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반대로 다 위쪽에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의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관내 득표율이 다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들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이제 이런 1차 함수가 나오는데요. 0.76이 기울기예요. 아주 일괄 패턴이 딱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1보다 낮은 기울기로 두 직선이 다 원점을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요 기울기로 원점을 지나가고요. 그다음 이재명 후보는 여기 Y축에 한 25% 정도 여기 0.24죠. 24% 정도 위에서 같은 기울기로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득표율 차이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관내선 득표율이 다 높고요. 거의 평균적으로 14.몇%.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다 낮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다 낮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왜 이재명 후보는 사전 득표율하고 당일 득표율이 다 플러스인데 윤석열 후보는 다 마이너스고 심지어는 심상정 후보가 다 마이너스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런 전형적인 패턴이 표 더하기 패턴입니다. 그냥 이재명 후보 표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이재명 후보 표는 득표율이 당연히 올라가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표는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유정표가 더 더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득표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는 표 더하기 조작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표 더하기 형상 교수님. 네. 그러니까 관내 사전 투표에서 표 더하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당일 투표. 당일 투표는 변화가 없다고 봤을 때 관내 사전 투표에서 올라갔다는 거죠. 네. 만약에 조작이 없었다고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득표율에서 대체적으로 다 앞섰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1인 여기 대각선 향해서 주위를 맴돌고 여기 위쪽에서 맴돌죠. 왜냐하면 득표율이 높으니까 이재명 후보는 40% 안짝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심상정 후보는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이도 보면 들쑥날쑥하죠. 0%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대 대선을 봤으니까 21대로 잠깐 넘어가서 21대하고 지금 보신 거 현상과 21대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다시 그쪽 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인데요. 21대는 2024년 대선이죠.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떨어진 대선입니다. 일단 아슬아슬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로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네요.
7천, 8천 표 정도 앞서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일 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반해서 사전 투표에서는 거소선상만 제외하고 관내 제외해서 다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득표율로 따져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득표율로도 이재명 후보가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앞서 있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반대로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고요. 나머지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서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앞서 있죠. 이것만 그래프만 봐도 아까 20대 대선과 2대선하고 좀 차이가 보이세요? 격차가 더 크죠. 여기도 대수법칙 온난화 맞지만 지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던 그때보다 이때가 훨씬 더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많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엄청나게 많이 뒤집어져 있죠. 그 득표수를 아까 마찬가지 종로구의 17개 동의 득표수를 비교해 보면 당일 득표수에서는 100% 김문수 후보가 앞섰고요. 관내 사전 득표수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모든 동에서 앞서 있습니다. 그래프를 봐도요 똑같이 나오죠. 당일 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모두 앞서 있고요.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모두 앞서 있습니다.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그 차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아까의 거의 2배가 넘습니다. 20대에 비해서 격차가 아까는 10몇 %였죠. 거의 40% 주위에 있습니다. 30% 다 넘죠. 27%도 있지만 김문수 후보는 전부 마이너스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32여 %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나머지 후보들은 들쑥날쑥하니까 아까하고는 다르죠. 패턴이. 아까는 이재명 후보만 다 플러스였고 나머지 후보는 다 마이너스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는 다 플러스고 김문수 후보는 다 마이너스인데 나머지 후보는 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들쑥날쑥하잖아요. 그건 좀 다른 패턴이라는 말이죠. 다르게 조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똑같은 패턴이고요. 아까보다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2배가 넘잖아요. 사전투표에서는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가 2배가 넘습니다. 차이 따져봐도 평균적으로 33.3%. 관내 당일 득표율보다 이재명 후보는 33% 관내 사전 득표율이 높고요.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관내 사전 투표가 32.3% 낮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닦아보면 이만큼 격차가 나고요. 2배 정도 관내 사전 득표율이 더 높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33% 정도 당일 득표율이 더 높습니다. 그 말은 관내 사전 득표율이 33% 낮다는 얘기죠. 거의 아까 2배의 격차입니다. 여기 뭐 압도적으로 거의 2배 이상 앞서 있죠. 당일 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2배 정도 앞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다시 돌아가서 20대로 돌아가서 보면 이게 아주 재미있는 그래프인데요. 그 허병기 교수님이 장안하신 그래프인 것 같아요. 이 관내 사전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 차이가 있고 관내 사전 득표율 차이를 갖다가 비교한 그래프예요.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X축은 당일 득표율 차이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윤석열 후보의 당일 득표율 차이. 아니지. 윤석열 후보 당일 득표율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일 득표율을 뺀 거고요. 빨간색은. 파란색은 이재명 후보의
당일 득표율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일 득표율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득표율은 윤석열 후보가 높으니까 그 차이는 윤석열 후보는 전부 플러스가 나오고요. 그렇죠? X축에서 전부 오른쪽에 가 있죠? 그 말은 윤석열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다 높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다 오른쪽에 가 있고요. 그리고 X축에서 이 음수가 되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다 가 있죠? 그 말은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율에서 윤석열 후보보다 다 낮으니까. Y축은 이제 관내사전 투표예요. 더 플러스로 가면 관내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플러스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낮으면 마이너스로 가는데 이재명 후보는 다 위에 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관내사전 투표율이 다 높다는 얘기고요. 이 Y축에서 밑으로 가면 그 관내사전 투표율이 다 낮다는 얘기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다 밑에 가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관내사전 투표율이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다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조작을 어떤 수준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을 가지고 관내사전 득표율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과연 당일 투표에서 얼마나 이겨야 이길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알려주는 그런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일 투표에서 31% 이상을 앞서야 관내사전 투표에서 이겨요. 그 미만으로 이기면 관내사전에서 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31%까지 져도 관내사전에서 안 져요. 그래도 그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이재명 후보는 세 군데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을 보면 사실은 당일에서 다 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사전에서는 이만큼 다 이긴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긴 건 하나밖에 없죠. 요거는 가짜로 이긴 거고요. 이거는 무조건 지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는 여기서는 무조건 이기고요. 여기서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 진 거예요. 이건 어차피 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판별을 하면 뭐 20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덜 심한 거죠. 근데 이게 21대를 가보면 아주 악랄합니다. (21대를) 가면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79%예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여기 보면 다 이긴 거예요. 당일 투표에서는.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는 다 졌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 다 진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있으니까 관내사전에서는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다 이겼는데 관내사전 투표는 다 진 거고요.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다 졌는데 관내사전 투표는 다 이긴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이기려면 득표 차이가 79% 이상이어야만 돼요. 살벌하죠? 관내사전 투표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일 투표에서 79% 차이를 벌려야 관내사전에서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겼죠. 네. 다시 그리고 이제 이 퍼센티지가 이 퍼센티지가 이제 그 간격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는 평균이 다 이쪽 왼쪽으로 가 있고요. 관내사전 투표는 다 오른쪽으로 가 있고요.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다 평균에서 오른쪽으로 가 있고요. 당일은 사전 투표는 다 왼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죠?
양쪽으로 퍼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정상은 이렇게 섞여 있는 게 맞는데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전부 득표율 차이가 플러스고 윤석열 후보는 전부 득표율 차이가 마이너스다. 근데 이제 이게 20대 대선인데 21대 대선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20대 대선 그래프를 보면 이게 2배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정상이라고 우길 수도 있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9% 신뢰 구간에 들어가려면 보통 편차가 이 정도 나는 거는 보통 99% 신뢰 구간에서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차이는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 차이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차이를 보면 그거보다 훨씬 바깥에 나와 있죠. 이 그래프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다 플러스고요. 윤석열 후보는 다 마이너스인데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은 요 안에 들어가는 범위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대로 넘어가면 이 길이가 이렇게 2배는 넘어갑니다. 신뢰 구간의 차이는 조금 올라가는데 이 두 후보의 간격은 훨씬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을 허병기 교수님 계산하셨는데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다 득표율 차이가 플러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두 후보는 모조리 마이너스가 나올 확률은 2251조분의 1이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봤을 때 이 평균에서 얼마나 가깝냐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G밸류라는 게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이 3 이내에 다 G밸류 3 이하에 다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 가까이 있는 확률이 68%고, 그 다음에 이만큼까지, 이제 2까지 가는 것도 95%고, 3까지 가는 게 99.7%인데, 나머지 0.3%를 제외하고는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3 이내에 들어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별로 서울 종로구의 G밸류를 계산해 보면 3은커녕 엄청나게 높죠? 그 다음에 21대 대선으로 가보면 이건 더 엄청나요. 더 벌어져 있죠? 이것도 더 크고요. 요거는 좀 상황이 좀 다른데 여기 G밸류를 봐요. 2배 이상이 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부 20 이상이에요. 15도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므로 이거는 자연적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므로 뭔가 인위적인 사람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분석할 건가? 허 교수님이 관심 있었던 건 뭐냐면 그럼 얼마나 조작을 했나? 얼마나 조작했나 하는 거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파헤쳐 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조작을 했다는 건 아까 조금 눈치챘죠? 표도하게 조작을 했을 것이다. 20대에서는. 그런데 그럼 규모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까? 이런 다양한 의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잘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요게 이제 그 사전투표별 당일 관내, 국외 이렇게 사전투표별로 이제 종로구의 각 후보의 득표수를 표시해 놓은 거고요. 요 득표수를 잘 관찰을 해보면 이 당일 득표수를 일러 놓았을 때 관내선 득표율의 비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면 당일 1일 때 윤석열 후보의 관내사전 득표수는 0.67이에요. 3분의 2쯤 되죠. 근데 심상정 후보도 당일 투표수가 1일 때 0.67이에요.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왜냐하면 득표율이 비슷하니까. 내가 당일 투표에서 1을 얻었으면 관내사전 투표에서
0.67 얻었어요. 그럼 당연히 다른 후보도 그 투표 수만큼 심상정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얻은 득표수를 1이라고 하면 관내사전에도 0.67 비슷하게 얻는 게 그럼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당일 투표를 하나 관내사전 투표를 하나 내 지지율은 같다는 얘기죠. 비슷하게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대수의 법칙을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 볼까요?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를 이룰 때 관내사전은 1.19예요. 그러면 다 평균이 이렇게 되는데 왜 윤석열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는 당일과 관내 사전 투표의 득표수의 비가 1대 0.67인데 이재명 후보는 1대 1.19가 나올까요? 비정상이죠. 또 밑을 봐도 그래요. 심상정 후보가 얻은 표를 다 1로 놨을 때 당일 득표수 1, 관내 사전 득표수 1 이렇게 놨을 때 윤석열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당일 투표에서는 16.31배 더 얻었습니다. 관내 사전에서는 심상정 후보에 비해서 16.17배 더 얻었어요. 이것도 자연스러운가요? 자연스럽죠? 당연히 지지율 비슷하니까 당일 투표에서 얻으나 관내 사전 투표에서 얻으나 심상정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 그 득표수의 비율은 비슷하다는 거죠. 이거 대수법칙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득명한데요? 이재명 후보는 당일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11배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사전 투표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20배를 득표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경선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윤석열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는 조작이 없구나. 왜냐하면 이 두 후보에 대해서는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면 이거는 조작이 없는 안전한 표본이다. 거기에 이재명 후보의 득표수가 포함되는 순간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상하지 않은 것, 정상적인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상정 후보의 득표수로 각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득표수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 심상정 후보가 1일 때 윤석열 후보가 15배 득표했고 이재명 후보가 21배 득표했죠. 그런 표입니다. 그걸 봤을 때 위의 표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득표수의 비율은 당일 투표 대 관내 사전 득표율 해서 쫙 비교를 해보면 전부 이 대각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면 21하고 저 8을 비교해보면 바로 나오죠.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심상정 후보보다 21배 더 득표했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심상정 후보보다 9배밖에 득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윤석열하고 심상정 후보를 비교해 보면 이 득표율 비가 비슷해요. 다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는 15배 했는데 여기서 12배, 15배, 15배, 12배, 18배, 17배, 17배. 좀 다른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따지면 다 똑같죠. 들쑥날쑥한 거죠.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뭐 11배, 15배, 9배, 10배, 13배, 이것 좀 이상, 22배, 26배, 18배, 20배.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윤석열하고 심상정 후보는 이렇게 표본이 안정됐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정상적인 표본이라는 얘기죠. 조작이 없는. 그래서 그 비율을 갖다 따져봤더니 이재명 후보는 다 위에 있고요. 1보다 위에 있고요. 두 사람은 다 1보다 밑에 있는데 많이 다른 거죠. 그 심상정 후보에 비해서 잠깐만요. 당일 투표수에 비해서
관내사전 투표비가 이재명 후보는 다 높고 그다음에 다른 두 후보는 다 1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그 21대 대선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가서 그것도 먼저 볼까요? (21대를) 보면은 이제 후보자가 좀 다르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다 이제 대결을 하고요. 그다음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있는데, 그럼 이것도 이제 일단은 이준석 후보하고 그 권영국 후보의 당일과 관내사전 투표율의 비교를 해보면 비슷해요. 전부 대각선 위에 올라가 있죠. 근처에. 그 말은 뭐냐면 당일 투표율하고 관내사전 투표율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두 사람 거는 좀 안전하네. 봐도 그렇지. 당일 투표하고 관내사전 투표율이 0.0919 대 0.0820이고요. 요것도 0.0173, 0.0175. 그러니까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후보는 정상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정상인데 왜 두 후보면 정상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준석 따로 혼자 놓거나 권영국 혼자 놓거나 두 사람 표를 합해서 보거나 다 두 사람 비율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맞다 놓고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말은 이 두 사람은 조작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따져보면 이건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당일은 19인데 2배예요. 관내가. 김문수 후보는 당일은 32인데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고 이 사람 누구나 문제가 있으므로 이거는 이제 21대 대선은 아까 20대 대선은 표 더하기라고 했죠. 21대 대선은 표 더하기가 아니라 이건 표 바꾸기다. 그래서 교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통갈이 표 바꾸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대1로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갈이라는 말은 그냥 이 두 사람 다른 두 후보의 표는 그냥 놔두고 이 사람 표만 그냥 바꿔지겠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이게 투표지 분리를 통해서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 바꾸기다 이거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표 바꾸기가 맞다라고 관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후보는 비교해보면 조작이 없는 게 확실히 보이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전부 1배 이상, 2배, 심지어 2배까지 가고요. 김문수 후보는 전부 1보다 낮죠. 그래서 이제 이걸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아까 20대로 다시 돌아가면 이때는 표 더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그 심상정 후보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완전히 자연스러워요. 들쑥날쑥하고요. 윤석열 후보는 그 이재명 후보의 득표수를 다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고 그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 표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전부 대각선에 올라가 있죠. 심상정 후보는 저 밑에 있고 윤석열 후보는 꼭대기에 있고요. 들쑥날쑥하고 동별로 따져봐도 다 들쑥날쑥하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를 비교를 해보면 대각선이 안 들어가죠. 이재명 후보는 전부 위에 올라가고요. 심상정 후보는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차이를 비교해보면 동별로 이재명 후보는 전부 플러스고요. 심상정 후보는 전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란 말은 관내사전 득표율이 다 높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는 관내사전 득표율이 다 낮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20대 대선에서는
아까 표 더하기라고 했잖아요. 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럼 얼마나 집어넣는가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는데 호 교수님 공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굉장히 쉽게 해석을 해서 또 계산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패턴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편차가 생깁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이 특별 사례, 종로구 사례만 봤을 때는 이렇게 제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는 그래프로 이제 득표수입니다. 득표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당일 득표수고요. 관내사전 득표수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당일 득표율이고요. 근데 당일 득표율이나 관내사전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관내사전 득표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표도하기 조작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 두 후보는 관내사전도 조작이 안 됐을 것이므로 그냥 당일 득표율과 비슷하다고 보면 그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두 후보의 득표율의 합이 60.43%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내사전 투표에서 얻은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득표수의 합이 진짜 관내사전 투표수의 60.43%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뭘 계산할 수 있냐 하면 관내사전 투표수, 진짜로 관내사전 투표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총 득표수를. 그게 바로 여기 관내사전 득표수의 총합이 바로 이 100% 29,868표가 나오죠. 그거는 요 득표수에다가 60.43을 나누면 됩니다. 그럼 요게 나와요. 그럼 이게 진짜로 조작하기 전에 관내사전 득표수가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만큼이 저득표수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발표한 표에서 진짜로 계산된 추정한 실제 관내사전 득표수를 빼면 요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구의 20대 대선에서 표도하기 조작은 9,263표가 이루어진 걸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요 유령표, 집어넣은 유령표의 비가 진짜 표의 31%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별로 다 따로 계산해봐도요, 전부 비슷하게 나와요. 좀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심지어 50% 넣은 데도 있고요, 좀 낮게 20몇 % 넣은 데도 있지만, 전부 평균적으로 31%가 나오고요. 그래서 통으로 계산해서도 31% 나왔죠? 똑같이 나왔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해서 계산한 거나, 동별로 다 계산해서 합한 거나, 퍼센티지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21대로 가보면요. 이 조작의 형태가 좀 다르다고 했죠. 20대는 표 더하기 조작이었고요. 그래서 얼마나 비율형표를 집어넣는지가 그만큼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봤고요. 21대의 경우에는 아까 바꾸기라고 그랬잖아요. (21대) 대선. 네. 여기에서는 이것도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간단하게 지금 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피해 후보가 이런 표수가 몇 표일까를 추정을 해볼 수 있으면 되는데, 결국 관내 사전 투표의 총 발표수에다가 피해 후보의 당일 득표율이 진짜 득표율이라고 가정한다면, 거기서 피해 후보의 관내 사전 득표율은 사실 좀 낮잖아요. 그죠? 당일 득표율보다. 왜냐하면 조작 후니까. 그래서 그 차이를 갖다가 관내 사전 총 발표 득표수에 곱하면 그만큼이 피해 후보가 이른 표수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원리로 김문수가 이른 표수, 기타 후보가 이른 표수를 계산해 봤더니 10,000여 표, 300여 표가 나왔다. 그러면 이른 표가 뭐냐 하면 이른 표만큼 이재명 후보는 더해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통과리 조작 표수는 이재명 후보는 11,451표가 더해졌고요. 나머지 후보는 그만큼씩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로구 전체를 갖다가 계산해 본 거고요. 동별로 따로 다 계산한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합쳐봤더니 조금 오차는 있지만 비슷하죠? 11,000대까지 비슷합니다. 한 200표 차이 나지만. 그는 오차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전체를 가지고 계산한 것과 동별로 따로 계산해서 합친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오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거의 일괄적으로 모든 동에서 조작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드리기가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느끼실지. 어쨌든 20대 대선을 다 돌아가서 20대 대선은 표 더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통계 확률적 관점에서는 이게 일단은 당일 투표 모집단과 관내사전 모집단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일 득표율과 관내사전 득표율과 둘이 같은 후보라도 득표율이 완전히 다르다. 그거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신뢰 구간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그 지배율로 따지면 지배율가 보통 3 이하래야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거는 7에서 20일 사이. 종로구의 동별 다 뜯어봐도 7에서 20일 사이의 지배율가 나오니까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확률적으로 따져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동에서 이재명 후보가 다 차이가 플러스고 나머지 후보는 모조리 마이너스가 나올 확률은 2251조분의 1이다. 그 다음 대수학적으로 따졌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작 비율을 따져보면 조작 전 득표수에 비해서 표가 31% 득표가 더해졌다. 그거고요. 그 더해진 비율이 17개 선거동에서 일괄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31%죠. 그래서 결국 관내 사전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는 조건은 마이너스 31%까지는 무조건 이긴다. 당일에서 마이너스 31% 득표율에서 뒤지더라도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31% 이상 이겨야 관내에서도 이긴다. 계산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대수업적 관점에서는 아까 보신 대로 이런 비율을 보셨죠? 정상적인 비율이에요. 당일이나 관내나 내가 당일에서 얻은 만큼 관내 얻는 것 맞는데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만 따지면 이게 정상적인 안전한 표본이다.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이게 조작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20대 대선에서는 관내 사전 투표에서 이재명 표가 더해졌다. 이 표 더하기 조작이다. 거고요. 그 조작 표수는 이만큼이 됐다. 아까 계산 보여드렸죠. 그 비교를 해보면 조작 전 득표수 대비해서 31%가 더해졌고요. 본인의 진짜 투표수에 비교하면 진짜 투표수의 한 80%가 더 더해진 거고요. 표가. 윤석열 후보 득표수에 비교하면 55% 정도. 그 다음에 총 득표수, 관내 사전 모든 종로구 전체 총 득표수를 대비하면 한 12% 정도가 이제 표 더하기 조작으로 추가됐다라고 결론 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대로 넘어가면 이거는 조작 양상이 좀 다르다고 했죠. 그 이제 21대하고 20대를 보면 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입니다. 다른 건 다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이게 뭐냐면 당일 투표 대비 이제 사전 투표의 비율이에요. 이렇게 보면 당일 투표는 당연히 1이겠죠. 그러면 여기 0.87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일 투표수의
한 87% 정도가 관내 사전이다. 29%가 관내 사전이다. 3%가 재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관내가 한 29%고 재배가 3%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 대선으로 넘어가면 관외가 86%예요.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재배는 11%예요. 지금 몇 배가 뛴 거예요? 3배. 거의 3배가 뛰었죠? 그 비율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당일 득표수에 비해서 관내사전 투표수의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당일 득표수가 아니라 투표수. 잠깐만요. 20대 대선에 비해서 네. 21대 대선에서는 관외 사전 투표를 조작한 것보다는 관외 사전 투표를 더 많이 조작했다. 이런 네, 소리 네. 아니에요? 네, 그런 소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서는 여기 보면 87%인데 70%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 표 더하기를 엄청 많이 했다가 이제는 좀 덜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관외 대신에 여기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여기서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 비율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관에 4년 전에는 30%밖에 안 됐는데 3배나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외하고 재외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하는 게 이제 너무 비정상적이다 하는 얘기고요. 통계학적으로 비정상이다 하는 얘기고요. 이건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당일하고 관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차이 값을 해보면 3 이하여야 되는데 아까보다 더 크죠? 14에서 40 사이다. 2배만큼 큽니다.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따져봐도 지금 여기 이준석하고 권영국 후보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거를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다 플러스고 김문수 후보는 다 마이너스죠. 아까보다 좀 낮지만 9,800억 분의 1이다. 이것도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확률적으로. 대수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통관의 득표수의 비율이 3분의 1이다. 이거는 관내사전 득표수고요. 그 다음에 조작표수 계산한 거는 3대 1 정도 비율로 통과를 했다. 3분의 1 정도를 바꿔치기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보신 거죠. 아까보다 2배 정도 31에서 지금 76, 79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기려면은 당일 투표에서 79% 이상 이겨야 득표율 차이가 79% 나야 관내 사전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어요.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76% 저도 이깁니다. 지지만 않으면 이깁니다. 76%를 지지만 않으면 이재명 후보는 이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나머지 후보들은 두 메이저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그냥 안전한 표본으로 볼 수 있다. 그냥 조작이 없는. 그래서 대각선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결론은 결국 이 두 사람 표를 바꾸기 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조작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표를 조작을 했고요. 그 조작 방법은 관내사전 투표를 조작을 했고요. 조작 표수 계산 추정 결과가 나왔고요. 조작된 표수는 이렇게 됐다. 그래서 조작으로 발생한 득표수 차이는 종로에서 22,000여 표고요. 득표율 차이는 뒤집어진 득표율 차이가 65.6%가 된다. 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재미있는 결론이 나오는데 통관위 표 바꾸기에 의한 득표율 차이가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면 아주 묘하게 같은 퍼센티지가 나오거든요. 당일 득표율 차이는 김문수 후보 당일 득표에서 이재명 후보 당일 득표를 빼면 김문수 후보가 높으니까 23% 앞서 있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관내 사전 투표에서 조작하기 전에도
두 후보의 진짜 득표율은 23%도 차이 났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과리 조작에 의한 득표율 차이가 조금 전에 계산했듯이 마이너스 65.6%가 났잖아요. 그럼 여기 23에서 65.6%를 빼면 마이너스 42.6%가 나오죠. 이거는 그 조작한 결과가 이제 이만큼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걸 보면 재밌게도 선관위에서 발표한 관내사전 득표율 두 후보의 차이를 보면 딱 마이너스 42.6%예요. 네, 그래서 허 교수님이 계산한 통관위 조작 계산 결과, 추정한 결과하고 선관위 발표에서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관내사전 득표율 차이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허 교수님이 계산한 결과가 맞다라는 거 의지하시려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정도구만 따져봤을 때 아마도 전국적으로 다 그랬겠지만 20대 대선에서는 주로 유령표 더하기가 주로 됐고요. 아마도 21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에 문제가 많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을 사용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네, 이상 일단 마치고 네, 감사합니다.